가십거리를 씹는다, 이것 자체가 대중성을 확보했다라는 이야기고, 덕질하는 사람들은 깊게 파면서 에스파를 소비해주고 코로나 시기가 좋아지고 나면 걸그룹이 할 수 있는 남돌보다 대중적이라는 장점을 그대로 또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뿅.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업종이라고 하면 요식업도 있고 여행업, 항공업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엔터 쪽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이라고 하면은 보이그룹보다는 걸그룹 사업일 겁니다. 크게 행사나 무대 활동을 하지 않아도 방송 활동, 인터넷 활동만으로도 강력한 팬덤력으로 유지가 가능한 게 보이그룹이 있고, 걸그룹은 음악의 대중성, 행사, 예능, TV방송 출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었었죠. 1세대, 2세대, 3세대 아이돌을 거치는 동안 이게 변화가 생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보이그룹은 팬덤이 강하고 걸그룹은 대중성이 강하다. 이 부분은 아이돌 산업에서 진리로 통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세대 막바지에 코로나가 빵 하고 터져버리니까 이게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죠, 기획사들이. 과거 지구에 갑작스럽게 대멸종 시기가 왔던 것처럼 걸그룹 사업이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자연 선택설, 진화설 이런 게 사업에도 보여지고 있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여튼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은 3세대 걸그룹들이 많이 휘청했고, 또 막바지에 온 그룹들은 좋은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다다닥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 활동하는 걸그룹들 중에 활동력부터 시작해서 팬덤성, 인기, 대중 이런 거 다 합쳤을 때 부동의 1티어가 누구냐 하면은 당연히 에스파라고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블랙맘바 때는 SM치고는 실망인데 하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넥스트 레벨 세비지를 거치면서 얘네가 4세대 스타트 끊겠구나 싶었거든요. 특히나 세 번째로 나온 세비지를 보면서 진짜 센세이션하다, 이게 4세대 느낌이구나 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한 건 다음에 4세대 아이돌은 어떤 게 다른가 라는 주제로 곧 영상을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여튼 오늘은 SM이 이런 코로나 시대라는 걸그룹 멸망기에 어떤 느낌으로 걸그룹을 살려냈나, 행사를 못 뛰는 시기에 걸그룹을 유지만 시켜도 대단한 건데 그 와중에 걸그룹을 찍어내고 제대로 된 활동을 시켜서 신인 걸그룹을 3번의 활동 만에 국내 최고 티어 걸그룹으로 만들어낸 그 시스템, 홍보법 이런 게 참 재밌고 대단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SM 중국인 멤버들 때문에 SM 까는 영상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런데 그건 중국 관련한 방향성의 부분이고, 이건 다른 시스템적인 부분이니까 잘못된 방향성을 비판할 수 있지만 코로나 시대에 걸그룹을 살려내고 정상급에 올려놓은 건 또 대단한 부분인 거니까요. 그런 것까지 폄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국내 기획사들이 커지고 유명해져도 한국 아이돌 산업의 아이콘은 SM인가?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보자고요. 뿅. 저는 에스파가 블랙맘바 때까지만 해도 SM이 이제는 걸그룹까지 팬덤 장사화 시키려고 하는구나, 컨셉질로 걸그룹판 조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과한 부분이 하나 있었네요. 애초에 걸그룹은 대중화를 이루어내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팬덤화까지 같이 얹어놓은 구조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대중화를 기본 베이스로 가지고 있으면서 단단한 코어층 팬덤을 가진 그런 사기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게 된다는 거죠. 대중화와 팬덤 다 잡은 그룹 하면 아이즈원 같은 그룹이 있는데, PD 장난질만 아니었으면 아이즈원이 진짜 모든 걸 다 이룬 그룹이긴 하거든요. 대국민 오디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혈 코어층 팬덤과 대중화까지 같이 가져가는 그룹이 별로 없습니다. 그걸 SM은 지금까지 SM 남돌 시스템에서 그걸 들고 와서 걸그룹 대중성에다가 슬쩍 얹어놓은 거예요. 지금 에스파 컨셉 보면 어디서 많이 느끼던 걸 겁니다. SM 남돌의 유구한 역사들이 에스파에서 느껴지지 않나요? SM 남돌 덕질 문화가 1세대 제외하면 유노유노, 미키유천, 최강창민 이런 이름으로 시작해서 불꽃 카리스마 민호, 샤이니 만능 열쇠 키 이렇게 진화를 했었고, 결국 저런 느낌에다가 SF 초능력 물까지 얹어놓은 게 엑소거든요. SM이 2세대부터 차곡차곡 쌓아놓은 저 거대한 흐름을 걸그룹에다가 쏟아버린 겁니다. 남돌은 새로 나와도 그 아이돌 파이 이용하는 여자들이 어떤 그룹 나왔어? 하고 관심을 가지는 거라면, 여자 아이돌 같은 경우는 남자고 여자고 누군가가 나왔다 하면은 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대중성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까지 SM이 만들어 놓은 팬덤력을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무시무시한 파워가 나오는 거죠. 대중성도 잡고 팬덤까지 잡은 몇 없는 그룹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이게 코로나 시기에 행사 없이도 강력한 팬덤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고, 거기다가 넥스트 레벨로 대중성까지 한 번에 몰아쳐 놨으니까 세비지에서 세대 교체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들을 꺼내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코로나라서 행사 다 묶여
묶였지, 대중성 묶여버렸지, 이런 걸그룹 멸망기다 보니까 거기서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독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남들이 두려워하는 시기에 지금까지 쌓아둔 팬덤을 걸그룹으로 풀어버리면서 생존력을 확보하고 계속해서 활동을 밀어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파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독보적이라는 거죠. 제가 에스파 관련해서 언급할 때 정통 K-팝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도들을 SM이 많이 했다라는 게 느껴진다 라고 했던 것들이 이런 시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듣고 나니까 신선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있던 거 갖다 붙인 건데 뭐가 대단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걸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시도 안 했으니까 신선한 겁니다. 콜럼버스의 계란 같은 거예요. 알고 나면 누구나 다 하겠다 이러지만 누구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한 게 대단한 겁니다. 그걸 SM같이 팬덤이 탄탄한 회사니까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거겠죠. 뿅. 자, 그리고 에스파의 홍보법에 대해서도 참 똑똑하고 정교하게 그려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에스파와 다른 걸그룹의 홍보법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만약에 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 하시나요? 와, 춤 잘 춰, 워너비 좋아, 달라달라 좋아, 아니면 뭐 멤버별 매력 파트 뭐 요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야기거리가 지금까지 늘 아이돌을 이야기할 때 나오던 방식이라는 거예요. 노래가 좋다, 춤이 좋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걸 이야기하려면 말이죠. 이 그룹을 좋아하게 되고 어느 정도 파고 들어가야지 이야기가 나누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에스파는 이미 시작부터 엄청나게 특이한 컨셉으로 가십이 되었잖아요. AI 4명까지 해서 그룹이 8인조 그룹이래요. 그러니까 기가 차고 뭐 아닌 거 알면서도 그냥 그 컨셉 밀어붙이니까 사람들이 저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떡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파를 좋아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다 그 컨셉과 떡밥에 대해서 가십으로 소비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대중성이 확보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아무도 모르는 것보다 욕먹어도 아는 게 나은 거거든요. 에스파를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대로 나는 이 컨셉이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 유치하다, 너무 기괴하다, 음악이 안 익숙하다,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일단 저걸 다 알고 있고 음악을 들어봤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공한 마케팅이죠. 무풀보다는 악플이니까요. 그리고 에스파를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계속해서 나오는 떡밥들, 멤버별로 확실한 컨셉, 뭐 이런 쪽 컨셉 좋아하는 사람들은 땅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덕질을 하는 겁니다. 욕을 하든 좋아해서 덕질을 하든 사람들끼리 만나서 에스파 이야기가 나올 때 계속해서 가십거리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미 똑똑하고 정교하게 그려놓은 부분이라는 거죠. 가십거리를 씹는다, 이것 자체가 대중성을 확보했다라는 이야기고, 덕질하는 사람들은 깊게 파면서 에스파를 소비해주고 코로나 시기가 좋아지고 나면 걸그룹이 할 수 있는 남돌보다 대중적이라는 장점을 그대로 또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뿅. 자, 제 영상이 공감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고 방향성이 다르고 저도 그냥 한 명의 업계인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SM을 중국 관련으로 까면 SM 팬들이 와서 인지용은 SM 안 까면 영상 못 만드냐 이러면서 뭐 욕을 하고, 심한 사람들은 국민신문고에 저 사람 처벌해달라고 민원 넣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SM의 잘한 부분을 칭찬하는 영상을 만들면 인지용 SM한테 돈 받았냐? 조심히 잃었네? 이러면서 이 수많은 친중이니까 SM은 절대 칭찬하면 안 돼! 막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뭐 저보고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이야기하는 게 참 이렇게 어려운 세상입니다. 한쪽 편만 무조건 들면서 눈 가리고 시야 닫고 살면 사실 문화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이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성공했다, 성공한 와중에 이런 방향성은 좀 잘못된 것 같다, 여러 가지들을 열어놓고 가져갈 건 가져가고 버릴 건 버려야 발전을 하는 건데, 세상엔 참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느낍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시선을 보여주려는 저 같은 사람들도 먹고 사는 거겠죠. 학교 다닐 때도 1등급이 있으면 9등급이 있는 것처럼 9등급의 친구들 보고 너네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다니는 만큼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